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일본인도 논란,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오후가 되니까 송파, 잠실 일대에서 또 강남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갑자기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고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을 돌려보내거나 투표 안 하시겠어요?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한국인만 한 게 아니고 일본인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찌짱이라는 일본인이 있는데 실제로 이건 너무 이상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지방선거에서 61%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투표율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에 이렇게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냐. 그리고 이제 잠실 야구장에 갔죠. 야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잠실 운동장에 가서 대학생들 그리고 유모차를 한 손에는 끌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남녀노소 다양하게 왔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라든지 음료수 그리고 주먹밥 먹을 거나 마실 거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20, 30대가 제일 많고 라면이나 물, 밥, 먹을 거, 마실 거 다 나눠주고 있고 유자차, 아메리카노, 핫초코, 레모네이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는 일본인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외국인도 있었죠. 스웨덴 분이었나요? 그분도 이건 너무 이상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상하다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언론에서도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간을 보냐면 일단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인가요 지금? 재선거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세훈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배현진도 마찬가지고 소요 사태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본인이 송파에서 당선이 됐지만 송파 주민들의 요구는 소요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좀 뭐 애매한 발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더 이상의 큰 소요 사태, 그러니까 지금 소요 사태가 아니고 더 큰 소요 사태,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셨다고 좀 해명을 뭐 하실 것 같은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니 이게 내 참정권, 투표권이 박탈당했는데 아니 그게 소요 사태면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재선거 카드를 꺼내지 않았어요. 본인이 시원하게 한번 체급을 키워서 한번 업어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안전하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안전한 게 과연 안전한 것이냐? 그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태균 리스크라고 다들 언론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가는 게 결국엔 안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정원호 후보도 이상하게 승복을 했죠. 너무 이상하게도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승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6개월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예견이라도 하는 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세훈은 그리고 지금 뭐 한동훈에 비해서는 나이가 좀 많은 상황이죠. 배현진이 움직이는 곳이 과연 그 차기 미래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동훈 쪽에서 친한파라고 해서 보수 언론 쪽에서도 한동훈을 밀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좀 많았었는데 성관이 같은 경우에는 채용 비리로도 조금 언론을 탄 적이 있었고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이상하게 휴가를 쓰는 직원들이 많아진다라든지
막상 선거철이 되면 다른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뭐 헌법 소원도 당했던 것 같고, 근데 다들 뭔가 초헌법 기관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선관위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항상 유야 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유야 무야 넘어갈 것인가? 뭐 유야 무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거는 뭔가 진실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카드를 던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만큼 유야무야 할 것 같진 않은데 결국에는 이제 재선거도 좀 가능성이 낮다고 다들 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언론 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뭐 극우 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전한길 씨가 나오는 그런 유튜브를 인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안 좋은 세력들이라고 이제 몰아붙이면서 혹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저도 그때 이제 경찰 대학을 뭐 막 나오고 뭐 이럴 때여가지고 한번 시위 현장에도 가고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끊임없는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해가지고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위들이 뭔가 언론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언론에서 점점 비춰지지 않게 됩니다. 사실 지금 뭐 부산이나 대구, 전주 이런 지방에서도 시민들의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고 있진 않죠. 메이저 언론에서는 지금 잠실 운동장 정도만 비춰주고 있는데 다른 전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들을 제대로 보도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점점 이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이제 잊혀지는 것이 결국엔 우리가 겪었던 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동훈 후보도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사실 한동훈 후보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랑 대선 토론을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제 들추기는 했었는데 이제 그 정도로 이게 보수 우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열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번에 대진년이라고 해서 대학생 진보 연합인가요? 거기서도 시위를 뭔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보수 우파라는 것이 좀 분열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참정권을 요구하는 이번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한길도 어떤 발언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준석도 뭐 발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것 역시도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구심점이 없는 채로 이제 흘러가기 마련일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작에 당선됐던 오세훈 당선인이나 한동훈 당선인도 뭐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재선거 카드는 꺼내 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래의 보수 세력의 어떤 권력이 오세훈 혹은 한동훈 이렇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재선거를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언론에서는 이거 본인의 거취를 지키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워서 몰아가다 보니까 이게 뭐 무심점이 생길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거죠. 뭐 저도 좀 시간이 나면 잠실운동장에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좀 위급하셔가지고 좀 잠깐 이제 할머니를 뵈러 갔었는데 또 다행히 또 혈압이 안정이 되셨더라고요. 이게 다행인지 뭐 알 수는 없는데 의식은 뭐 없어진 것 같고 불러도 대답도 없으시고 눈을 뜨지를 못하고 계셔가지고 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뭐 만약에 다음 주까지 쭉 잠실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진다면 저도 한번 가서 생생한 그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도 경악해하는 이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또 새로운 일들이 있으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말 고생 많으셨습니다.